여러분은 지난 일주일간 삼성전자가 겪은 거대한 소용돌이를 목격하셨습니까? 2026년 3월 4일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의 11.74%가 증발했습니다. 주당 22,900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며 19만 원선이 속절없이 무너졌을 때 시장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짧았습니다. 불과 24시간 뒤 주가는 다시 11% 이상 솟구치며 전례 없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우리는 한국 자본주의 역사에 기록될 검은 월요일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8% 이상 폭락하며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25%가 빠진 16만 7,300원까지 추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단 하루 만에 3조 원어치를 던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 무려 7조 원이 넘는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이 거대한 수급의 충돌은 단순한 매매를 넘어 대한민국 증시의 패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전쟁의 판도를 뒤흔든 또 다른 변수가 바다 건너에서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의 서막을 알린 것은 백악관으로부터 들려온 뜻밖의 메시지였습니다. 3월 10일 시장의 공포를 단숨에 되돌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였습니다.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 예상보다 훨씬 신속하게 종결될 것이라는 백악관의 공식 발표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글로벌 공급망에 숨통을 틔웠습니다. 동시에 G7 재무장관들은 전략 비축유의 대규모 방출을 전격 선언하며 에너지 시장에 불을 끄기 위해 나섰습니다.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경제를 위협하던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80달러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잦아들자 삼성전자는 기다렸다는 듯 8.27% 급등하며 18만 7,850원을 찍었고 코스피 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기묘한 점은 이 요동치는 장세 속에서도 전 세계 35명의 주요 글로벌 애널리스트 전원이 삼성전자에 대해 매수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명의 매도 의견도 없이 모두가 입을 모아 사라고 외치는 이 압도적인 낙관론은 과연 합리적인 분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숫자로 풀어내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실체가 실제로는 얼마나 거대한지부터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한국의 대표 대기업이라는 수식어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장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시장의 절대적인 1위 자리를 확고히 수성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지니는 실질적인 파괴력은 수익성 데이터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올해 코스피 전체 상장사들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순이익은 약 457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단 두 회사의 합산 순이익 전망치만 무려 257조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상장사 수익의 절반 이상을 단 두 개의 반도체 거인이 독식하며 견인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삼성전자의 숨소리가 곧 한국 증시 전체의 맥박이자 생존 곡선이 되는 셈입니다. 이 거대 제국의 지배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식의 49.67%,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전 세계 외국인 자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지정학적 균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비상탈출 버튼을 누르며 시장을 뒤흔드는 자본의 포식자들입니다. 외국인들의 이 예민한 감각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단순한 기업 가치가 아닌 글로벌 위기를 측정하는 가장 정교한 바로미터로 변모시켰습니다. 최근의 하락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현재 날카롭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번 사태를 화려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종말이자 장기 침체의 서막으로 규정하며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는 일시적 외부 충격이 가져다준 생애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이 팽팽한 대립 속에서 정답을 찾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차가운 숫자로 삼성전자의 체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2026년에 들어서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지난 2025 년 4분기 삼성전자는 매출 93.8조 원, 영업이익 20.1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시대를 연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반도체 전성기였던 2018년의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우며 역대급 성장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무결점의 실적을 기록 중이던 초우량 기업의 주가가 왜 갑자기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삼성 내부가 아닌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의 좁은 바닷길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가 폭락의 진원지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혈관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 이 좁은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자 글로벌 경제는 즉각적인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1%가 통과하는 이 길목이 막힌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에너지 엔진이 멈춘다는 공포와 다름없었습니다. 배럴당 $110를 돌파한 유가는 전 산업군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고 투자자들은 자산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단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시의 상황을 전형적인 패닉셀로 진단했습니다. 이는 마트에 불이 났다는 소문에 그 안에 진열된 신선한 사과까지도 품질 확인 없이 일단 내다버리고 도망가는 집단적 공포 심리와 같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사과는 그 어느 때보다 싱싱하고 단단했지만 시장이라는 마트에 번진 불길이 너무나도 뜨거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출구를 향해 도망치던 그 아비규환의 순간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거스르며 시장으로 역류해 들어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단 하루 만에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물량을 쏟아내며 시장을 초토화할 때 그 반대편에는 소리 없이 세력을 집결한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2026 동학개미운동의 재현이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무려 7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며 외국인의 매도 폭탄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과거의 개미들이 그저 막연한 애국심이나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믿음으로 버텼다면 지금의 투자자들은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 움직이는 진화된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공포가 극단에 달했을 때 이들이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위기의 실체가 삼성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주가가 8% 이상 반등하며 이들의 판단은 증시의 승전보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들의 베팅은 단기적인 반등을 노린 위험한 도박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만 모르는 거대한 진실이 차가운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들이 주목한 삼성전자의 진짜 현금 창출 능력을 리포트 깊숙한 곳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금융시장의 냉혹한 사냥꾼들이 지금 주목하는 가장 치명적인 숫자는 바로 디램의 가격 추이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디램 공급 가격을 전 분기 대비 평균 100% 인상하는 유례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70% 수준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과 한 달 만에 인상 폭을 2배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값이 오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스마트폰용 메모리는 3배, 브로드밴드 장비용 메모리는 7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치킨집이 닭 한 마리 값을 2배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겠다고 공언한 금액은 무려 5,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폭포수는 결국 삼성의 반도체 칩이라는 좁은 통로로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을 최대 211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모건 스탠리는 245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특유의 거대한 고정비 구조는 제품 가격이 상승할 때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영업 레버리지에 마법을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적의 폭발력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진정한 방역은 단순히 영업이익이라는 숫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HBM사, 즉 6세대 고대역폭 메모라인은 삼성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가장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두뇌인 GPU가 아무리 천재적인 연산 능력을 갖췄더라도 그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날라줄 초고속 배달부가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HBM은 바로 그 핵심적인 배달을 담당하며 AI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결정짓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서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내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차세대 표준 규격은 초당 10에서 11기가비트 수준이었으나 삼성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11.7기가비트를 달성하며 기술적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성능에 매료된 엔비디아는 오히려 삼성 측에 납품 일정을 일주일이나 앞당겨달라며 이례적인 요청을 보냈습니다. 공급자가 을이 아닌 갑의 위치에서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오는 3월 16일 미국에서 열리는 GTC 2026 행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씨 EO가 삼성의 HBM사가 탑재된 차세대 칩 베라 루비인을 들고 무대에 서는 순간 삼성의 위상은 다시 한번 정의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기술의 진보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오랫동안 SK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67%를 장악하며 무적의 요새를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6%에 불과해 메모리 제국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2026년 전세는 역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KB증권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들은 올해 삼성전자가 HBM 시장 점유율을 35%까지 끌어올리며 점유율을 2배 이상 폭등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확장이 아닌 AI 반도체 생태계의 거대한 판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엔비디아는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른바 멀티 벤더 듀얼 전략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고 성능 라인업에는 삼성전자의 HBM4를, 차상위 제품군에는 SK 하이닉스의 솔루션을 배치하는 정교한 공급망 재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 관계를 넘어 각자의 영역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새로운 공생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기술력만큼이나 투자자들을 자극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삼성전자의 주가표에 찍힌 숫자들이 과연 진실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를 가치평가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더욱 비현실적인 괴리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3월 10일 기준 주가는 18만 7,850원이지만 글로벌 애널리스트 35명의 평균 목표 주가는 약 22만 6,6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최소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맥쿼리 증권은 한술 더 떠 현재가의 2배에 육박하는 34만 원을 제시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추정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고작 8.26배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업종 평균인 32배와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거래되는 1등 기업인 셈입니다. 마치 동네에서 가장 줄이 길고 맛있는 최고의 맛집이 주변의 평범한 식당들보다 훨씬 싼 가격에 음식을 내놓고 있는 기이한 광경입니다. 여기에 삼성은 2026년 1분기 중 약 18.5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과 배당이라는 강력한 주주 환원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이 전략은 실적 개선과 맞물려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숫자의 성벽 앞에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은 덮쳐오는 공포의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집단적 패닉이 발생했을 때마다 삼성전자가 어떤 궤적을 그리며 부활했는지에 대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남긴 발자취에서 종종 가장 명확한 답을 찾곤 합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 코스피는 단 한 달 만에 35%가 무너졌습니다. 당시 수많은 전문가와 커뮤니티는 삼성전자의 종말을 예고했지만
불과 1년 뒤 주가는 폭락 직전보다 2배 이상 치솟으며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2022 연내 금리 쇼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붕괴론이 쏟아지며 주가가 40% 이상 빠지는 수모를 겪었지만 삼성은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새로운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역시 실체가 있는 위기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난 2번의 거대한 위기가 증명했듯 외부의 충격은 일시적일 뿐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 방향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디램 가격의 2배 인상, 세계 최초의 HBM4 양산, 그리고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라는 견고한 팩트는 해협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더라도 그 패턴만큼은 정교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여 눈앞에 놓인 3가지 갈림길 중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낙관적 시나리오는 트럼프의 종전 시사 발언이 실질적인 협상으로 급물살을 타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해소되는 경우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안착하고 3월 16일 GTC 2026 무대에서 젠슨 환기 삼성의 HBM4를 직접 치켜쓴다면 주가는 맥쿼리가 제시한 중립 목표치인 24만 원을 향해 단숨에 질주할 것입니다. 반면 중립 시나리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박스권에서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8배 수준의 극단적인 저평가는 결국 해소될 수밖에 없는 물리적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비관적 시나리오는 분쟁이 장기화되며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구간은 삼성전자의 PER이 한 자릿수 초반까지 떨어지는 역사적으로 실패 없는 매수 구간에 진입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는 3가지입니다. 실시간 WTI 유가의 80달러 안착 여부, 6일 뒤 열릴 엔비디아 GTC에서의 공식 언급, 그리고 4월에 발표될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규모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트럼프 특유의 불확실한 외교 수사, SK 하이닉스 대비 아직 낮은 HBM4의 수율 문제, 그리고 미중 반도체 규제라는 구조적 압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이번 3월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이사 임기 관련 정관 변경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배구조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본질은 리스크의 유무가 아니라 리스크의 성격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겪는 흔들림은 사업의 기초 체력이 무너진 것이 아닌 외부 환경이 가한 일시적 타격일 뿐입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결국 시장의 시선은 다시 실적이라는 본질로 회귀할 것입니다.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숫자를 믿고 움직인 이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기준점을 잡아줄 단단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